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난리 버거지예요. 난리 버거지. 그러면서 중국이 그 에티오피아하고 뭐 케냐 같은 이런 데다가 그게 뭐 여러분 되게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중국이 우리랑 비슷한 게 있어요. 중국이 우리랑 비슷한 게 많아, 여러분.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또 스타벅스 좋아하고 커피 소비량 장난 아니게 늘고 있거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하고 커피를 걔네들이 차를 마시잖아. 얘들아 제발 차 마셔. 니 따뜻한 차 마시다가 왜 커피 마시니? 커피가 있어 보이거든. 그리고 미국 갔다 온 공산당 자제들 시진핑 딸도 하버드생이 아니야. 거기 갔다가 와서 아메리카노 좋아 그러고 에스프레소 팍팍 먹고 돈 있는 공산당 강부들이 커피를 마시네. 나도 따라해야지. 차는 왠지 우리의 고유의 것이요. 우리의 것은 신토부리야. 그러면서 걔네들이 차를 마시면 모르겠는데 걔들도 커피를 마신다고. 그러면 그거 어디서 사와야 되잖아. 사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또 잠깐만 사오는데 이거 그냥 돈 주고 사오기 아깝지 않니? 그리고 거기 가서 직접 커피 농장을 해. 씨발 중국의 사고방식 여러분 얘네들은 워낙에 쪽수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있잖아요. 옛날에는 영국은 인도를 지배해도 거기다가 대량 이주를 시킨다거나 거기에 도소매까지 자기네들이 할 엄두를 못 내는데 중국 애들은 야 도매만 하긴 그렇고 금융만 하긴 아깝잖아. 이거 소매까지 다 하고 야 저기다가 야 우리 노동자 보내. 우린 또 실업자 많은데 와 씨발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별의별 걸 다 해요. 별의별 걸 다 하고 무기까지 팔고 뭐하고 지금 이게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 여러분 요번에 또 재밌는 거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지금 포탄이 난리죠. 포탄이 난립니다. 지금 포탄이 155mm 포탄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지마 155mm 포탄이 왜냐면 미사일이나 이런 건 졸라 비싼데 전선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사일 쏴봐야 별 효과도 없어. 비싼 거 해봐야 포탄이나 미사일이나 효과가 비슷해. 지금 양쪽에 진짓해놓고 참호전하고 있는 이런 전선에서 그럼 계속 포탄을 쏴야 돼. 가성비 갑이거든 포탄이. 그럼 155mm 탄을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 하루에 몇 개를 소비하냐면 3,000개를 소비한대요. 3,000개를. 지금 풍산 주가 많이 올랐지. 아씨.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뭐 도청을 했냐 아니냐 이것만 말고 이 도청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포탄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포탄 이 155mm 포탄이 하루 소비량이 3,000개, 한 달 소비량 9만 개, 1년 소비량 108만 개. 계산 나왔죠? 그쵸? 하루에 3,000개, 이게 그래서 1년에 하루에 한 달에 9만 개, 1년에 100만 개.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100만 개를 썼대. 100만 개를 썼대요. 그래서 모자라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일단은 20만 개 미국이 자기네들 거 갖다 주고 20만 개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해서 봤는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155mm 포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미국이 줬는데 160개 있어. 씨발. 160개가 있는 거야. 잠깐만 160개가 하루에 3,000발을 쏘는구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 머가리가 아파지는 게 있어요. 씨발 잠깐만 우리나라 몇 개 있지? 우리나라에는요 여러분 그 포가 155mm 그게요 K9 자주포하고 K55인가요? 이렇게 해서 자주포 2개 해가지고 그것만 2,300개가 있어. 씨발 으악. 대가리 아프다. 2,300개. 우크라이나는 160개가 쏴대는데도 지금 나라가 사네 못 사네 그거 뭐를 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는 2,300개인데 머가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155mm 포탄이 몇 개 있나 봤더니 300만 발이 있어. 300만 발.
우리나라에는요 155ml탄이 300만 발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포가 2,300개가 있어서 얘네들이 2,300개의 전쟁 나서 출동할 때 일단 처음으로 장착하고 나가는 게 10만 발을 가지고 나가네. 그래서 포를 쓰기 시작하면 이 300만 개가 300만 발. 우크라이나가 1년 동안 100만 발을 썼는데 대한민국의 2,300대의 자주포들이 쏴대기 시작하면 300만 발을 써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일주일이야, 일주일. 일주일. 네. 이놈은 포방부 답도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 준비탄이 적다 그런데 300만 발이 적은 게 아니야. 300만 발이 적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야. 문이죠. 160문. 그러니까 155mm 복사포 160문 가지고 1년 동안 100만 발 쐈다고 미국이 지금 헥헥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00만 발 있고 그 300만 발을 일주일이면 다 쏜다. 씨발. 아위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의 포방분주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요거 보세요. 그래서 유럽이 있잖아요. 유럽이 우크라이나한테 35만 발 지원해줬어. 35만 발 지원을 해줬고 미국이 100만 발 지원을 해줬어.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준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고착되고 양쪽에서 계속 포 쏴대는 이런 전쟁으로 갈지 상상을 못한 거지.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아씨 뭐냐 하고 봤더니 한국에 300만 발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아 포탄 좀 내놔라. 포탄 좀 내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지금 미국이 현재 지금요 그 포탄을 한 달에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냐 봤거든요. 16,000발이야. 16,000발. 지금 막 24시간 돌려도 2만 발이래. 잠깐만. 미국 형아들 155mm를 형들이 한 달에 2만 개를 생산해요? 형들 너무 고급 무기만 생각했구나. 지금 미국이 뭐가 문제냐면 너무 고급 무기들과 이런 거 막 전투기 이런 거 하고 막 타우러스는 미국가 아니구나. 아무튼 이렇게 토마호크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거나 하다 보니까 자주포를 이렇게 막 쏴대는 거를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그래서 한 달에 2만 발. 형들 지금 한 달에 2만 발이면 지금 쏴대는 거가 한 달에 우크라이나가 9만 발을 쏴. 형들 160문으로 9만 발을 쏘는데 전쟁할 때 가성비 갑으로 포를 쏴야 되는 전쟁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만약에 중국하고 폭격전 벌어지면 형들 어떡할 거예요? 잠깐만 제이라 팩폭하지 마. 형들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지. 그런 구닥다리 폭격전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도 안 했지. 아무도 이 전쟁이 155mm 포격전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현실이 155mm 포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025년까지 미국이 몇십억 달러를 들여서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2025년까지 현재 계획으로도 7만 5천 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러다가 그렇잖아요. 공장 만들어 놨는데 포탄이 안 팔려. 그러면 미군이 포 쏘는 훈련을 왕창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줘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미국이 현재 한 달에 2만 발 생산 능력이 있고 2025년까지 7만 5천 발로 확대하는 거를 두고도 이랬다가 2050년까지 확대했는데 전쟁 끝나. 그럼 소비처가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7만 5천 발까지는 확대를 한다 한 달에. 참 그렇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공장 늘리려고 보다가 보니까 거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풍산
발주 좀 넣으면 안 되겠냐? 콜이요. 그래서 50만 발이 발주가 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풍산 주가는 빨강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걸 계산을 해놓은 걸 또 봤어. 계산을 하는 걸 좀 봤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K9 자주포가 1178대고요. 1178대고 K9은 한 문당 한 번 출동할 때 48발을 휴대를 한답니다. 포탄 48발을 휴대를 한대요. 그러니까는 1178대에다가 48 하니까 56,544발이에요. 그리고 K55 자주포가 1180대가 있고 그거는 36발이래요. 기본 휴대가. 그러니까 1180대 곱하기 36 하면 42,480발. 두 개 합치면 99,024발. 우리나라는 육군과 해병대가 현역 자주포 1회 출동할 때 10만 발이 필요한 나라예요. 1회 출동할 때 10만 발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아. 그게 우리나라는 또 K10 탄약 보급 장갑차라는 게 있어요. 탄약 보급 장갑차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 뭐 독일제 자주포, 미국 자주포 좋다고 하는데 걔네들 여러분 이렇게 장갑 트럭이 여러분 트럭 이렇게 트럭이 포탄을 가져와서 야 포탄 떨어졌니? 여기 그래서 트럭에서 사람이 내려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시 미국하고 독일도 야 씨발 전쟁 나면 자주포 쓰겠니 하던 그런 방식이라서 걔네들은 이 탄약 보급 장갑차라는 걸 안 만들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자그마치 400대가 있다고. 응? K9 세대당 한 대 해가지고 지금 400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김영규님. 근데 거기는 보급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걔네 그 차는 104발의 포탄을 실어. 그래서 K10, K10 탄약보급 장갑차에 들어가는 게 지금 대략 4만 발 들어가. 4만 발. 그러니까 1회 출동에 자주포가 출동하고 그 자주포에 딸려가는 그 K10 그 보급 장갑차까지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번 출동에 14만 발을 써. 14만 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탄약 보급 장갑차가 K10만 있는 게 아니야. K56도 있어. K56도 33,000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10, K16, K9, K55 자주포 풀세트가 움직이면 17만 발이야. 18만 발, 17만 3천 발. 17만 발이 한 번 출동에 자주포를 쓰는 나라죠. 그러니까 17만 4천 발을 탄약고에서 빼내. 한 번 출동해. 그리고 푹 쏘는데 걸리는 거 반나절이면 다 쓰지. 네. 김민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여러분? 예, 그러고 나서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155mm요. 155mm 지금 제가 자주포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155mm 지금 여차 전쟁이 일어나면 설마 이 와중에 옛날에 견인포까지 끄집어낼 일은 없겠지. 아무튼 여기까지. 이 정도가 대한민국인데 문제는 말이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포병 자원을 무식하게 유지하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155mm 포격전이야. 그러니까 모두 유럽과 미국이 기밀문서로 작성해서 한국아 포 좀 내놔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나 오늘 이게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캐나다도 우리나라한테 10만 발. 캐나다가 10만 발 우리한테 사간 게 그게 사간 거겠어요, 여러분? 그게 캐나다가 필요해서 사간 거겠어요? 캐나다한테 우리가 중고 팔았다고. 중고를 되게 싸게 대당 한 발당 31만 원인가 이렇게 팔았다는데 캐나다가 우리 포탄을 받아가고 캐나다 포탄 우크라이나 준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러시아는 지금 그거죠. 너 하기만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탄약에 있어서 탄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중국의 탄약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우리가 대략 알죠, 여러분. 아까 그래서 이 탄약 생산 능력과 관련돼서 석유화학하고 철강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중국이 철강 생산이 10억 톤이야. 미국 우리나라 뭐 이렇게 다 해봐야 1억 톤 남짓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혼자 10억 톤이야. 그렇게 하고 석유화학 말할 것도 없어. 중국이 러시아한테 포탄 생산해서 공급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게 답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씨발 이게 포격전으로 가고 소모전으로 가잖아요. 이 전쟁이요.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한테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머가리가 아프죠. 이게 머가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여러분 물량전으로 갔을 때 물량전과 소모전, 포격전 이런 식으로 이 전쟁이 질질 끌게 됐을 때 점점 각 국가들이 산업 생산 능력을 늘리고 갔을 때 그러니까 항상 뭐 최첨단 무기, 전투기, 뭐 핵무기 이런 거 얘기하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존나 재래식이다. 존나 재래식이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포탄을 더 많이 쏴대는 것 같아요. 물량이 더 확보가 자기네들의 산업 생산력이 지금 이게 재래 전쟁이잖아요. 재래 전쟁인데 산업 생산력이 이 전쟁을 소모전으로 갔을 때 미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소모전으로 갔을 때 이 구닥다리 전쟁으로 가서 소모전으로 갔을 때 미국이나 서방보다 자기네들이 더 생산력이 우리 쪽 진영이 더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선을 넓히죠.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뭐 여기저기서 핵을 안 쓰는 재래식으로 갔을 때 누가 더 무식하게 야 미사일이나 그런 거 비싼 거는 답이 안 나오잖아. 계속 포격전으로 가는 식으로 전차와 포를 갈아 넣는 구닥다리 산업 생산 능력의 전쟁으로 가면 애들은 전선을 넓히죠. 세상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핵을 쏘지 않는 재래식 소모전으로 가게 됐을 때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포를 공급하는 그런 개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일이 없는. 스타크래프트 인구 200, 이게, 그러니까 지금 스타크래프트로 이해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태태전으로 갔어. 태태전으로 갔다니까요? 시즈 박아놓고 전선 그어놓고 지금 계속 포 쏘고 있는 거야. 오지 마! 지금 정밀 타격으로 군산시설 먼저 깨는 게 미국인데 그걸 왜 못 깰까요, 여러분?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정밀 타격으로 상대의 군사시설을 때리면 그러면 핵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본토는 건들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서 재래식 소모전을 벌인다. 이게 뭔 개지랄이지? 스텔스 전투기 우리나라 영공 들어왔어? 오케이, 이건 반칙이지. 그러면서 핵 쏜대.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핵전쟁을 안 하기로 하고 핵전쟁을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거기에 딸린 첨단 무기로 상대 본토 치는 것도 안 하기로 하고 존나 구닥다리 포격전과 사람 소모하고 전차 소비하고 탄 소비하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전이 교범화돼 버리면 오케이, 대만에서도 한반도에서도 기타 등등에서도 핵 안 쓰는 거다. 이게 웃기게 돌아가는 판택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사우디가 여러분, 사우디가 석유를 뭐를 받고 팔겠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석유를 무슨 돈을 받고 팔겠다는 거예요? 위안화를 받고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안화 받아서 어디다 써요? 중국 물건 사오는 데 쓰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달러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달러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하고 이게 전선이 이렇게 된 다음에 달러를 사서 우리가 중국 물건 사지 미국 물건 사는 게 아니거든. 지금 우리가 탄약으로 시작된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얘기로 되는 거예요. 중국 돈은 중국에서 물건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중국 가면 사우디가 필요한 물건을 엔간한 거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안화 경제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경제권을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포격전 하면서 이 경제권을 계속 넓혀나가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하고, 사우디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위안화 결제라고 달러로 위안화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위안화로 중국 물건을 사서 위안화 경제권이 형성되는 걸 미국이 막으려면 여러분 결국 미국은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다를 막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 이래서 여러분 해상력이 곧 패권인 건 보세요. 사우디가 중국으로 원유를 중국으로 파이프라인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중국 상선들을 미국이 안다만에서 끊건, 호르무즈에서 끊건 중국 물건이 사우디로 위안화 결제해서 가는 거야? 그래, 우리가 본색을 드러내 줄게. 우리가 바다를 먹고 있는데 니네가 오케이, 통행세네. 네, 이게 해양력이, 우리가 교역을 하는데 육상 교통로를 쓰지 않고 바다를 쓰기 때문에 해양력을 가진 나라가 용인하지 않는 무역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게 아주 전 세계 역사의 본질적인 문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미국이 그렇게 해양 봉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만을 두고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면 바다에서 중국의 위안화 경제권을 미국이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위안화 경제권이 생기는 걸 미국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의미가 되고, 세계는 위안화 경제권과 달러 경제권으로 양분이 되겠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위안화 경제권으로 살고 싶다면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해야죠.